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이등병 시절 87번째 이야기. 중대 단독훈련 2. 1981년 5월 27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주간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수경지에서 멀지 않은 4,500고지 되는 야산을 목표로 1소대는 우측 경사면을 그리고 3소대는 좌측을 맡아 공격했고 2소대를 예비대로 운용하여 1소대와 3소대를 엄호하다가 중앙부를 공격했습니다. 중대장은 직접 무전기와 메가폰을 잡고 각종 상황을 부여하며 작전을 독려했습니다. 5월 하순의 낮날씨는 한여름이나 다름없어서 굵은 땀방울이 얼굴과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모두들 개의치 않고 성실하게 공격에 임했습니다. 어제 시원한 냇가에서 목욕을 한 탓인지 중대원들의 사기는 높았고 중대장의 작전 지시 또한 유유적절했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우리 기관총들도 적절한 위치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었고 우리 앞서 소총수들도 한결같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어도 정상을 향해 공격 앞으로를 힘있게 감행했습니다. 중대장은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남은 시간 동안 오락회를 시키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기분 좋은 약속까지 했습니다. 중대장이 너희들 훈련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특별히 막걸리 회식을 시켜줄 생각이다. 오후에 남은 훈련도 잘하고 기분 좋게 회식을 하도록 하자. 알았나? 세상에 군대에서 이런 일도 있는가? 처음엔 우리들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고참들 말로는 중대훈련은 상급부대 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대장 재량으로 이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마도 막걸리는 중대 운영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간부들이 조금씩 객출하여 내는 것이리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나는 군대에 와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음주회식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야간 공격 주간교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마음이 들떠서인지 오전처럼 일사불란한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배속된 1소대 소총수들은 우리 기관총이 진지 확보도 하기 전에 미리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아마 실제 전투 상황이었다면 우리 기관총의 아군이 모두 전사하는 비극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장도 크게 질책하지 않았고 우리들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다리던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군대에 와서 회식을 많이 해보았지만 술을 사주면서 회식을 시키는 경우는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수경지 앞 냇가에 공터에 집합을 했습니다. 중대장으로부터 간단한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막걸리 회식을 시작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음주는 아니다.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식적인 음주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은 중대장이 너희들에게 내리는 상이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오늘 회식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따라서 다음 말하는 주의사항을 잘 듣고 일체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란다. 첫째,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술 이외에 절대 더 마시지 말라. 만약 술을 더 추진해다 먹는 사람은 발각되는 즉시 영창에 집어넣을 것이다. 둘째,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고참이 쫄병을 구타하거나 군기 잡는 행위를 금한다. 기타 군율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는 불허한다. 그리고 회식 후에 각 소대별 오락과 장기자랑을 실시하는데 단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즐기도록 한다. 알았나? 중대장의 훈시가 끝나고 곧바로 막걸리가 분배되었습니다. 각 소대별로 5대, 즉 반말씩이 돌아갔습니다. 만족할 만한 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인당 반합뚜껑으로 몇 잔씩 돌아갔습니다. 술을 마시고는 소대별로 춤추고 놀았습니다. 점점 열기가 오르면서 소대별로 경쟁이 붙었습니다. 각 소대 고참들은 자기 소대가 다른 소대보다 뒤지지 않도록 계속 독려하여
서로 전쟁과 같은 회식 뒤풀이를 했습니다. 역시 군인들의 회식은 어디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절대 져서도 안 되고 질 수도 없는 것이 군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놀다가 중대원들이 빙 둘러앉아 각 소대에서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화기소대에는 업소에서 노래하다 온 내 동기 라이병이 있기에 노래에 관해서는 단연 최고였습니다. 나중에는 인사계의 노래도 듣고 중대장의 노래까지 들으며 밤 9시가 넘도록 놀았습니다. 중대장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노래를 가수 뺨치도록 멋지게 불렀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오전은 정비 시간이었기에 텐트 안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오전 10시부터 철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텐트를 뜯고 군장 결속과 전장 정리를 한 다음 하산하여 어젯밤 회식했던 공터에 모여 추진되어 온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앉아 쉬면서 또다시 오락회를 했습니다. 아마 훈련 계획상 철수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바로 복귀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군대에서 오락회를 많이 실시합니다. 평소 자대에서 교육훈련 중에도 자주 하지만 야외에 나와 훈련할 때의 시간만 생기면 거의 오락회를 실시합니다. 아무래도 힘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손뼉치고 노래 부르는 것이 좋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군대 오락회의 진행 순서는 언제나 거의 비슷했습니다. 먼저 제1쫄병이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를 선보입니다. 사회에서처럼 꽁무니를 빼거나 머뭇거릴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제1쫄병이라고 생각되면 누가 시키기 전에 총알같이 튀어나가야 하고 노래 일발장전하면 발사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레파토리는 각자의 재능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노래뿐 아니라 춤이나 재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 등도 좋습니다. 연애 시절 이야기나 사회에서 있을 때 겪었던 재미있었던 일, 이상한 이야기들도 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워낙 노래에는 소질이 없는 사람인지라 반응이 시원치 않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레파토리를 옛날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주로 책에서 읽은 옛 이야기나 역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참들도 내 노래소리를 듣는 괴로움보다는 옛날 얘기 듣는 것이 나았는지 내가 나가면 옛날 얘기를 하라고 주문하곤 하더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2등병부터 1병급까지 이어지다 보면 한두 시간은 금방 가버리는 것입니다. 5월 28일 15시 날씨가 오그러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장비를 챙겨 1시간여를 걸어 자대로 복귀했습니다. 중대훈련. 비록 초여름 날씨에 땀은 흘렸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즐거움이 가득했던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